기초연금 매달 40만 원 가까이 받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이, 비슷한 형편인데도 누구는 34만 원, 누구는 2만 원밖에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지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조차 안 해서 한 푼도 못 받는 어르신이 전국에 수십만 명입니다. 도대체 최대 금액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이건 운이 아니라 정보 싸움이고 준비 싸움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초연금 최대로 받는 구조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질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2025년 기준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금액은 월 34만 2,81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돼서 한 사람당 약 27만 4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또 깎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안 받는 분은 기초연금을 만액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결국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선 아래에 있어야 하고 감액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이 바로 매달 40만 원 가까이 가져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내가 실제로 버는 돈과 내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까지 전부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땅 한 필지가 있으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득에 반영됩니다. 본인은 소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재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을 받는 분들의 첫 번째 비밀은 재산 구조를 미리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완료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가까우면 그 금액이 그대로 소득에 잡힙니다. 이걸 자연적 소비금액 공제라고 하는데 처분한 재산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팔았으면 그 돈을 생활비로 썼을 거라고 보고 매달 일정액을 빼주는 겁니다. 하지만 처분 시점이 너무 최근이면 공제 금액이 적어서 소득 인정액이 여전히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신청 최소 1년에서 2년 전에 재산 정리를 마치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바로 준비 싸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금융재산 관리입니다.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전부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2천만 원은 기본 공제가 되지만 그 이상은 소득으로 환성됩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으면 2천만 원을 빼고 3천만 원의 4%, 즉 연 12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로 따지면 10만 원이 소득 인정액에 추가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을 받는 분들은 금융재산을 기본 공제 범위 안에서 관리합니다. 남는 돈은 생활비로 미리 사용하거나 비과세 상품으로 분산하는 전략을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보험을 재산으로 안 본다고 착각하시는데 해약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전부 금융재산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수천만 원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분들이 매년 상당수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보험 해약 환급금을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피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약 51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아예 안 받는 분이 오히려 기초연금은 만액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일부러 안 받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총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초연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전략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늦추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0이 되니까 기초연금 감액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연기한 기간만큼 매년 7.2%씩 금액이 올라갑니다. 5년 늦추면 36%가 증가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전략은 건강하고 오래 살 자신이 있는 분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만액을 받으면서 동시에 나중에 더 큰 국민연금을 받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부부 감액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단독 가구 만액이 34만 원이면 부부는 각각 27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두 사람 합쳐서 54만 원 정도인데 단독 가구 한 명이 34만 원 받는 것과 비교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부부는 한 사람만 신청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배우자 한 명의 소득 인정액이 높아서 어차피 감액이 크다면 차라리 한 명만 단독 가구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면 무료로 모의 계산을 해줍니다. 이걸 활용하지 않는 건 정말 손해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소득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은 월 11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됩니다. 1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면 110만 원 공제하고 남은 90만 원의 30%인 27만 원을 또 빼줍니다. 결국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63만 원뿐입니다. 200만 원을 벌어도 63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니까 기초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일하면서 기초연금까지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6번째 비밀은 자동차 재산 평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재산에 잡히는데 3000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은 전액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싼 차 한 대 때문에 기초연금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고 10년 이상 된 차량은 재산 가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앞두고 고급 차량을 정리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차량 명의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7번째 비밀은 주거용 재산의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거주하는 집의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서울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1억 3,500만 원을 빼고 1억 6,5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을 다시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약 55만 원 정도가 소득 인정액에 추가됩니다. 집 한 채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크게 올라가는 구조라서 주거지 선택도 전략이 됩니다. 같은 집이라도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사하면 공제 기준이 달라져서 소득 인정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을 옮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8번째 비밀은 신청 시기를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생일이면 6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수급은 7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생일이 한참 지나서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의 연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석 달 늦게 신청하면 석 달치 연금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34만 원 곱하기 석 달이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허공에 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만 64세가 되면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9번째 비밀은 매년 소득 인정의 기준이 바뀐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물가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조정합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이 올라가면 다시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기준액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여서 재신청으로 수급자가 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영원히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0번째 비밀은 이해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 통보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이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가 잘못됐거나 소득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해 신청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